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수요일이고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얘기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의 OST가 영국 음악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게 빌보드 차트하고 네. 이 영국 차트가 전 세계 양대 산맥이래요. 대단한 거죠. 이 K-팝이 영국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건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속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 모습 정말 뿌듯합니다. 자, 그럼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K 콘텐츠 신드롬입니다. 네, 제가 방금도 소개해드렸지만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K-팝, K 콘텐츠 하면 캐데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게 K-팝 데몬 헌터스 이 애니메이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 혹시 보셨어요? 저 이제 OTT에 들어가면 네. 1등에 봐서. 예. 아 그래요? OTT에 들어가면 제일 첫 화면에 1등에 올라 있는 거 맞아요.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덕분에 지금 영화 음악이 영국 차트에서도 1위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뿐만 아니고요. 영화의 배경지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곳곳이 다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서울에 가보고 싶다. 이렇게 관광 열풍까지 불고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먹는 장면이 나와요. 먹는 장면에 김밥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또 큰 관심을 끌면서 K푸드에 대한 열풍까지 지금 함께 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걸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대로 쫓아가는 투어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문화 면에서는 어떤 거에 가장 주목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게 예전에 우리 외국 할리우드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네. 뭘 먹는지 그리고 볼거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빨리 와닿는 것은 먹을 거리인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종의 김밥 챌린지가 SNS에서 거의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김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SNS에서 일종의 챌린지 같은 도전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SNS 인땡이라고 있죠. 여기에는 김밥 영문 해시태그가 18만 건 이상 등록이 됐다고 하고요. 틱땡에도 관련 영상이 17,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 이용자가 김밥을 요리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영상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천만. 질문하시면 엄청날 것 같은데. 1,000만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 2,200만 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덕분에 미국에서는 냉동김밥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냉동김밥을 수출하는 기업의 주가가 한 6월 대비 2배가량 지금 뛰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초반에 컵라면이 등장하거든요. 컵라면 또 매운 볶음라면 여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라면들의 영문 검색량이 지난달 정점을 찍으면서 계속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 먹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라면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김밥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우리 수출에도 효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7월 농산식품 수출이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가량 되거든요. 7월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K푸드가 농산식품 수출까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올여름 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인기 대단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밥뿐만 아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중앙박물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외국인들까지 여기를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앙박물관에 아침에 이른바 사람들이 오픈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까치와 호랑이 캐릭터를 닮은 배지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들이 쓴 가시 달린 키링, 볼펜 이런 K 굿즈를 손에 넣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온라인에서는 매일 아침 이곳에 줄서기 현황은 물론이고요. 근처 CCTV 대기줄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꿀팁까지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6대 박물관이 됐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요? 들어봤어요.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그런 박물관이 됐는데요. 지난 7월 관람객 수가 약 70여만 명으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무려 1.7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문화의 위력, 저력, 아우 좋습니다. 네. 예.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임영웅의 통 큰 포기입니다. 네, 근데 임영웅 씨가 대체 뭘 포기했길래 뭐 통 큰 포기다 이렇게까지 불리는 걸까요? 그래서 임영웅 씨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아도 모자란데 뭘 그렇게 통 큰 포기를 할 게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CD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가 정규 2집을 실물 CD 없이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임영웅 씨 정규 1집 CD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음반의 제왕이다. 이런 말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대형 가수가 CD를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CD 판매 수익금도 내 포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CD가 더 이상 음악을 듣는 용도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CD를 사고 싶어 하고 CD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디지털 음원으로 음악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음악 팬들은 CD를 열심히 사서 모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 판매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안에 포토카드나 팬 사인의 응모전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조금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CD가 발매됨으로써 그 환경 오염까지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CD 포기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역시 임영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CD의 원재료가 플라스틱이거든요. K-팝 시장이 커지는 건 좋지만 그만큼 플라스틱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겠어요? 같은 젊은이들의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영웅 씨도 그 대열에 합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국제의학저널의 보고에 따르면요. 2022년 플라스틱 생산량이 1950년대에 비해서 200배 이상 많아졌다고 합니다. 재활용 비율은 그 대신에 10%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8,000메가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구를 뒤덮은 채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CD 굳이 발매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은 하시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아니 하루에도 저도 몇 번씩 재활용함을 찾게 되거든요. 네.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플라스틱이나 비닐 재활용이나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고 있다는 생각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명웅 씨의 통 큰 포기를 시작으로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앨범 시장 뭐 CD를 발매를 포기한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확 바뀌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예기획사 입장에서는 CD 수익이 굉장히 큰 그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마케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CD를 발매하지 않아도 그만큼 뭔가 부가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같은 게 있어야 CD 발매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K-팝 시장에 다른 신선한 바람이 좀 일으켜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거 이제는 뭐 그냥 줄여보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또 기업이 개인이 모두 함께 제대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모닝픽 안전거리 30cm입니다. 30cm의 안전거리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남녀간의 안전거리, 차량 안전거리 뭐 이런 거 생각하실 네네. 것도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요즘 더우니까 손선풍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얼굴과 손선풍기의 거리. 이거 30cm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한 환경단체가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할 때 30cm의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손 선풍기, 눈 마사지기, 헤어 드라이기 뭐 이런 것들의 전자파 노출 수치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성 기준치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35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측정이 됐다. 이런 발표를 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30cm를 떨어뜨려서 전자파를 측정했을 때 얼굴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전자파가 잘 측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전자파 위해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떨어뜨려 놓고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뭐 전자기 손 선풍기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요즘 같이 더운 날은 매일 쓰거든요. 헤어드라이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전자파가 정말 위험한 수준인가요? 환경단체하고 정부의 주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이게 유해성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경단체는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기준치를 토대로 측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국제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라도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소아 백혈병 발병이 평균 1.7배 증가했다. 그러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정부는 WHO 권고에 따른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두고는 있고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입장이 완전히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은 정부의 검증을 거치게 되면 이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파 위해성 기준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이 되었잖아요. 네네. 휴대폰 가까이 사용하지 마세요. 네. 오래 뭐 옆에다 두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해서 안전하게 쓰는 건 또 필요하겠다 싶네요. 그럼요. 네. 다음 픽도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장기 기증자를 찾습니다입니다. 굉장히 좀 급해 보이는데 장기 기증자를 찾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장기 기증을 원하는 환자들이 요즘 좀 애가 타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자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소식 때문인데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기증자가 전년보다 11.3%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후 기증자는 약 74% 급감을 했다고 하고요. 미래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 역시 전년보다 약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자가 줄면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 기다리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날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기증이 위축된 사이에 장기 이식 대기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말 기준 장기 이식 대기자가 5만 4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생각해 보면 장기 기증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년 대비 5.6% 증가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기를 이식받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대기 시간이 약 6년이나 된다고 하고요.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췌장내 췌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11.5년, 후장은 9.8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장기 기증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을까요? 일단 사회적 관심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장기 기증합시다 이런 뭐 네. 운동이나 캠페인 같은 거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거 아마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네. 것 같아요. 사회적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장기 기증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달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종합계획 안에 국민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홍보, 캠페인 이런 활동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방안들도 좀 담았으면 어떨까 예.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 듣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후텁지근한 공기 속에 오늘 전국에는 비 소식입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에는 중부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는 남부에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수폭이 좁고 동서로 길어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하고 많은 양이 집중되겠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중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많게는 70mm까지 쏟아집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내리는 자세한 양 보시면요. 수도권과 강원에 150mm 이상, 호남에 120mm 이상, 그 밖에 서울과 충청, 영남 지역도 100mm 안팎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하천 접근은 되도록 자제하시고요. 침수 피해 지역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릅니다. 절기상 입추인 내일 열대야는 해소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연예계 이슈 이어가죠. 네, 오늘도 연예계 소식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확한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기분 좋은 연애 소식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연예계 뉴스에다가요 주접 한 스푼 살짝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게 버무리는 그런 조미료 같은 존재죠.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아주 그냥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침부터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고요. 바로 우리 조정석 그리고 거미 커플이요. 글쎄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된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짜잔 해서 보면 예. 조정석 거미씨 커플이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된다.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아, 진짜 간만에 기쁜 소식, 이런 소식 전할 때 저도 진짜 기쁩니다. 지난 31일이었죠. 한 언론사에서 이 거미 씨, 조정석 씨가 둘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된다. 둘째를 임신했다. 이런 소식이 보도가 됐고, 양쪽 소속사에서 그냥 바로 쿨하게 맞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당부랄까 부탁을 했죠. 아직 임신 초기라서 조심스러운 단계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쩐지 왜 이런 딱 보도 나오면 우리 또 이 대중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더 빠르십니다. 지난 5월에 그 빅뱅 대성이 진행하는 개인 채널에 거미 씨가 나왔는데 술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때 이제 술을 권했더니 육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요 하고 술을 자제하더니 어쩌면 요거 임신인 거 알아서 너무 초기여서 조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맞을 것도 같아요. 거미 씨 지금 임신 4개월 넘어서 5개월 차 요 정도라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요즘 아이 울음소리가 가장 반가운 소리다 이러잖아요. 네, 실제로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나이가 40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정석 씨가 45세고요. 거미 씨가 44세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임신이라는 아주 큰 경사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2020년도에 첫 딸을 순산한 이후 무려 5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늦게 얻은 딸이니만큼 이 첫째 딸이니만큼 정말 첫째 딸 육아에 올인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거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콘서트 투어를 다니기 전에 근처에 키즈 펜션을 먼저 알아봤대요. 그러면서 육아와 이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조정석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인터뷰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분위기가 총각 때랑 많이 변했다. 좀 더 사람이 유연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웃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거미 씨를 만나서 자기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고 그리고 딸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의 새로운 또 세계가 열렸다라고 얘기해서 싱글의 마음에 또 불을 지핀 적이 있습니다. 이 혼자 육아를 하는 이 거미 씨에게 정말 힘이 되고자 자기가 그래도 저는 육아는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딸 자랑도 잊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나요. 육아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저도 하나 좀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미 콘서트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은요 다 오늘 조정석 나오는 거 아니야? 기대하거든요. 왜냐면 조정석 씨도 뮤지컬 배우고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거미 씨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게 아빠가 지금 집에서 아이 보고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독박육아 아니고 공동육아 보기 좋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사실 제 주변에 이제 아이 낳은 친구들 보면
너무 예쁘지만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없다 이렇게 많이 선언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마음이 좀 맞았나 봅니다. 네, 두 분 다 내심 둘째를 바랐다고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제가 이제 주변 분들의 얘기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첫째 딸이 이젠 첫째 딸이죠. 그 외동딸이었는데 이 첫째 딸이 딱 조정석 씨한테 머리 길러놓은 모습이라고 하고 뭐 고집 부리고 떼쓰는 것부터 이 연기 천재 조정석의 이 어떤 표정 연기, 집중력 이런 것까지 완전 아빠 판박이라고 해요. 사실 뭐 내 남편 사랑하는 남편 닮은 딸 너무 좋지만 또 우리 또 거미 씨 이 가창력 닮은 이 또 시크한 외모 닮은 또 자식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요런 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본인들보다 먼저 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지 영상 준비했으니까 만나보시죠. 둘째 계획은? 마음 같아서는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아직은 이 아이를 보느라 너무 글쎄요. 저는 이거 아빠가 있나? 모르겠어요. 트라이 해봐요. 아버님은 제가 지난번에 네. 낮에 식사하고 자주 살짝 보시잖아요. 낮술을 정말요? 했었는데 아버님은 의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왜 신동엽 씨한테 그러니까요. 우리도 만나면 성서가 또 둘째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그런 걸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아,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꺼냈었군요. 조정석 씨는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이죠.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분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개봉한 이 신작 역시 박스오피스 1위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겹경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된 거미 씨 그리고 조정석 씨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지금 영화도 잘 되는 걸 보면 뱃속의 아이가 정말 복덩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연예계 이슈 두 번째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스타들이 이제 또 가족들과 함께 피서를 떠나는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스타들이 피서, 별별 피서지에 생긴 일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스타들이 어디서 어떻게 휴가를 보내는지 이것도 또 궁금한데 첫 번째 스타는 누굽니까? 자, 첫 번째 스타 먼저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스타 두 분이 나옵니다. 자, 누군지 아시겠죠?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죠. 바로 권상우, 손태영 씨입니다. 두 분의 그 미모에 가려서 배경을 잘 못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이국적입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국적이죠. 이 부부의 피서지 이탈리아 남부의 포지타노라는 그런 해안 도시였는데 권상우 씨 또 손태영 씨 이 여름철을 맞아가지고 딸 리오 양하고 함께 이탈리아 남부를 갔는데 이 포지타노뿐이 아니라 그 아름답던 아말피 카프리 섬 완전 정말 엄청난 데를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부러운 게 아닙니다. 두 사람 결혼 18년 차거든요. 근데 세상에 사진에서 보니까 둘이 손을 꼭 잡고 걸어다니고 이러면서 뭐 이건 싱글의 마음을 불지피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이 아줌마들께서 저 같은 줌마들께서 정말 부럽다 못해 화가 난다 이럴 만큼 부러웠습니다. 이태리 남부에서의 멋진 여름 휴가 가야 됩니까? 벌써 배가 너무 아프지 않나요? 멋진 모습일 것 같은데요. 네, 부러운데요? 네, 맞습니다. 부러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부분들을 보고 뭔가 이번 여행의 컨셉은 럭셔리인가라고 추측하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휴양지를 가거나 휴가를 가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한 번쯤 플렉스를 하고 싶잖아요. 이 권상우 씨 같은 경우에도 이 가족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큰맘 먹고 플렉스를 했습니다. 지중해를 누비기 위해서 요트를 빌려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굴 2피스에 무려 16만 원이나 하는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이 권상우 씨 이런 이 휴식 이야기가 들리니까 또 누리꾼들이 발이 빨라요. 막 찾아보면서 성수동 부지 가치가 약 430억 원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추정하는 글들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굴 2피스에 16만 원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플렉스 하는 건 우리가 그래 열심히 일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사람도 비싼 유럽 물가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우리나라 가면 굴 정말 이 돈이면 박스로 먹을 수 있다라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는데 먹고 나서는
그래 결국 돈값은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니 지금 뭐 음식 가격도 그렇고 그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앞서 이제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는 피서지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요. 발리에서 생긴 일 이상의 드라마를 찍은 이 부부 여행 시작부터 권상우 씨가 국제 미아가 될 뻔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이 부부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빠는 한국에서 있고 엄마는 미국에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이 딱 그러면 따로따로 출발한 거죠. 권상우 씨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갔고 어떻게 이스탄불 거쳐서 나폴리로 가는 루트를 택했는데 한국에서 출발이 계속 지연된 거예요. 환승하려면 그 환승 시간 많지 그쵸. 않은데 끝내 너무 출발이 지연돼서 결국은 이스탄불 도착했는데 아하 환승에 실패. 나폴리 가는 비행기 못 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비행기 부랴부랴 예매를 했지만 무려 12시간의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을 혼자 있다가 드디어 나폴리에 도착했을 때 또 안 그래도 눈물 많고 마음 여린 권상우 씨, 손태영 씨 안고 엉엉 울며 또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고 처음부터 국제미아가 될 뻔해서 이게 불행이 될 줄 알았는데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서 휴가가 더 즐거웠을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럭셔리 여행을 즐기는 두 사람이 아까 그 비싼 굴을 먹지 못할 뻔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사건 짐작이 되실까요? 굴을 못 먹는 굴집을 못 찾았나? 아니면 굴을 뗐는데 이 8만 원짜리 하나를 떨어뜨렸나? 정답은요. 이 레스토랑이 이 호텔 안에 있는 곳이었는데 왜 해외 나가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는 샌들 신으며 반바지 입고 출입이 금지됩니다. 복장이죠. 이런 딱 복장에 걸려버렸던 거예요. 일단 엄마 아빠 둘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이 리오 양이 샌들을 신고 여름이고 굉장히 더우니까 샌들을 신고 갔다가 숙소에 다시 돌아가서 옷과 신발을 갈아입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권상우 씨 사실 만나보면 굉장히 토속적인 입맛이거든요. 이번에 다 이렇게 밥 먹고 나서 나는 한국 가자마자 제육볶음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뼛속까지 한국인이구나. 입맛은 우리 아빠랑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죠. 네, 이태리 남부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피서지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이분의 심정을 담은 SNS 글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카메라만들이 되면 멘트를 하는 문테리오와 그리고 사진 찍을 때마다 눈을 아주 그냥 희번덕거리는 문엘리 데리고 수영장 방학 대체 누가 만든 거냐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아주 힘겹게 휴가를 보낸 엄마들의 그런 고충을 그대로 SNS에 담아가지고 공감을 산 분이죠. 바로 방송인 이지혜 씨입니다. 야, 제 주변 엄마들이 이제 방학이면 네. 늘 하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냐고. 근데 이지혜 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예외는 아니고 요 정도 되니까 이제 좀 막 공감에 막 좀 밀려오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 방학 맞아서 우리 이지혜 씨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사진 한 장 준비했거든요. 사진 보시면 딱 실감이 되실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이들은 놀고 있지만 이지혜 씨 뭐 하고 있어요? 수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진 찍고 죠. 여념이 없고 또 오른쪽에는 누굽니까? 이 아이들의 아빠. 지금 이 아쿠아리움을 간 거라고 하는데 딸, 아이고 이게 애기도 아닌데 지금 목마 태우고 가는데 이지혜 씨 보기에 남편 사랑하니까 남편 등이 막 이렇게 굽어 보이는 거죠. 이게 굽은 채로 아이 목마 태우는 모습. 이렇게 부부가 함께 아이들 방학 맞아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느라고 이렇게 애를 썼네요. 딸들이 에너지가 대단한가 봐요. 아이들 에너지가 대단하면 엄마 아빠 힘든 건데.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지혜 씨 SNS와 너튜브 채널에 올려지는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면요. 이 두 딸이 굉장히 에너제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랑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지혜 씨인데 큰 딸이 한번 촬영장에 온 적이 있는데 아빠랑 똑같이 생기고 엄마의 성격을 또 똑같이 닮아서 너무 발랄하더라고요. 최근 이지혜 씨 첫째인 테리 양이 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느라
매일 아침 울면서 등교를 할 정도로 힘들어했다라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테리 양 이번 여행으로 금방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는데 테리 양이 빵을 먹으면서 이 먹방 너튜버처럼 이제 막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엄마한테 쓴 편지를 보니까 전 너무너무 귀여웠는데 엄마 사랑해요. 엘리 때리고 싶어도 참는 거니까 봐주세요. 라고 엉뚱한 글을 써서 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엄마 이지혜 씨가 딸에게 정말 밉지 않은 관종 언니다 라고 이 자신의 채널명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저렇게 편지를 쓴 것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유, 그리고 큰 딸이 지금 초1이고 둘째 딸이 4살이거든요. 네. 지금은 힘든 것 같죠? 나중에 돌아보면 요때가 제일 이쁩니다. 네, 좋습니다. 이지혜 씨 얘기해봤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스타일 휴가 이야기해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이 피서지에서 아주 특별한 여름을 만든 스타입니다. 축구 레전드 이동국 선수 가족인데 벌써 짐작되시죠? 자녀가 5이에요. 4녀 1남. 여기다 부부하면 지금 7명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피서인데 그래서 이 가족 여행의 순간들을 공개를 했는데 이 아이들은요 정신없이 막 먹고 있고 혹은 다 같이 게임에 빠져 있고 어떤 다채로운 가족 여행의 실행을 어떤 실체를 그런 선보였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이동국 씨 가족은 육아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어서 더 친숙한데 네. 그동안 또 굉장히 많이 컸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일단 함께 보시죠. 못 알아보겠는데요? 쑥쑥 자랐죠. 일단 와. 2017년과 2025년 8년 사이에 아이들이 정말 쑥쑥 자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훌쩍 자라면서 이동국 씨 자식 농사도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이 쌍둥이 딸 중 한 명인 제시 양은요. 세대 5대 명문 패션 학교인 미국 주립대 패션 기술대 합격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재하 양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제 골프 선수로 전환을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 허리를 꺾는 이 스윙 자세 굉장히 저보다 한 100배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동생인 또 설아 양, 수아 양이 있죠. 이쪽도 쌍둥이인데 대박이로 불린 시안군 역시 운동에 재능을 보이면서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 이 가족이 제주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분명히 우리나라인데 이게 그래서 휴가 갈 때 문제 없었고 잘 놀 때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여도 섬이고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이제 뜨지 못한다 이렇게 운항 불가를 알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멘붕 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 공항 안에서 5시간 넘게 가족이 대기를 해야 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혼자 하는 거 아니고 7이 같이 하니까 아이고 우리 같이 있어서 괜찮다 서로를 다독이면서 그렇게 시간을 5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요때 또 대가족이 이런 점이 좋구나 느꼈다고 하네요. 이 대가족이 여행 한번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요. 이 부모가 굳은 마음을 먹어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아빠의 마음은 아빠가 또 잘 알고 계시네요. 이동국 씨가요. 또 지난해 한 방송에서 대저택에서 대가족이 사는 70평 대저택을 공개를 하면서요. 7가족이 여행을 가면 얼마나 힘든지 그 고충에 대해서 한번 털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너희는 먹는 식비도 겁나 나오겠다. 많이 나오죠. 집에서 엄마가 만약에 해준다고 해도 그 외에 애들이 간식이랑 뭐 먹는 것들 뭐 이런 걸 하면은 식비가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지출의 거의 대부분은 식비라고 보면 되죠. 일단 먹어야 되니까. 저녁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뭐 기본으로 한 20, 30만 원 그냥 뭐 약하게 먹어도 버는 족족들이 식비로 나가는 거야. 일 많이 해라. 일 많이 해. 엘보가 아파가지고. 엘보도 어떻게 아픈지 알아요, 형? 우리가 그 미국으로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 7명이. 캐리어가 큰 게 한 사람당 2개씩이 나와요. 네. 이거를 16개, 14개를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염수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한 거야, 이게. 약간 뭐 샴푸 이렇게 짤 때도 아프고 자다가 할 때도 아프고 짐 들다가 엘보 왔어. 나는 솔직히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아니다가 짐 엘보야 나는 진짜. 나 처음 들었어. 나 캐리어 들다가 엘보 나가는 애 처음 들었어, 나처럼. 땡겨내야 되니까. 너 환차로 어떻게 다녀, 그러면? 두 차로 다녀요, 형. 그래?
그냥 명절 이동하듯이 그런 식으로 짐을 싸서 그러지. 가지 말고 집에나 있어라. 그냥 이상한 김에 뭐 다냐. 네, 다둥이 아빠의 고충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동국 씨 보면 아이들 얘기할 때가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자, 스타들의 다양한 피서지 에피소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이슈 함께했습니다. 달려갈게요. 언제든지 톡톡 전화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게요. 톡톡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톡톡 불러준다면. 네, 이번에 특별한 주인공과 함께 삶의 얘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수요 초대석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팬덤 기반의 트로트 투표 플랫폼 앱이죠. 트롯픽을 통해서 행복한 아침에서 만나고 싶은 가수 1위를 차지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 저는 정말 보고 아이돌이다,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트로트계의 아이유로 떠오른 만능 트롯걸 김소연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는 만능 트롯걸 김소연입니다. 정말 이번 투표에서 압도적인 정말 표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냥 사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매력이 흘러 넘치는 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우리 팬분들께서 아마 제 영상이나 비디오 또 노래를 들어주시면서 웃음이 저절로 나와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자리의 주인공은 김소연 씨인데 김소연 씨와 함께 늘 하시는 분들이래요. 이번에 그 투표에 참여해 주신 팬들 중에서 선정된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셨는데 핑크색 옷을 입고 이렇게 같이 나와주셨어요. 김소연 씨 보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네. 목소리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남성분들이 또 네, 이렇게 열광적으로 응원해주는 팬들을 보니까 김소연 씨는 어떠세요? 저는 방송할 때마다 뭐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제 곁을 지켜주시는 우리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항상 가수하다가 조금 힘들까 싶을 때에도 팬분들을 보면 힘이 나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막 들게 해주시는 우리 고마운 팬분들이십니다. 상큼해요. 지금도 막 한마디에 막 너무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소연 씨를 바라봐 주시는데 자, 그러면 김소연 씨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또 은영 씨가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또 제 친구 우리 AI 친구한테 제가 김소연 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았는데요. 자, AI 나와주세요. 자, AI 영입니다. 자, 과연 김소연 그녀는 누구인가? 일단 출생은요 2004년 5월 25일생이에요. 그리고 데뷔를 2020년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고교생 신분으로 글쎄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3년 후에 또 다른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해가지고요 탑 7이죠. 그죠, 탑 7. 영어를 순간 헷갈렸네요. 탑 7까지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경쾌한 댄스 트로트부터요. 아주 감성적인 발라드 트로트까지 소화를 해가면서요. 구성진 미성, 안정적인 라이브, 거기다가 퍼포먼스까지 갖춘 아주 트로트 아이돌입니다. 영어를 살짝 몰랐던 저의 답변 어떻게 마음이 쓰셨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약간 모든 칭찬을 다 여기에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완벽했습니다. 일단 트로트 가수 데뷔를 10대 때 했는데 지금 이제 21세, 20대가 됐어요.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노래를 부르던 거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어딜 가나 다 애기였거든요. 막내였기 때문에 그냥 언니 오빠들 잘 챙겨줘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트로트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아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챙겨주고 같이 잘 어울려서 조금 더 책임감이 생겼다?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는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그런 곡들이 참 많은데 어린 나이에 그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힘듦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연 씨가 느끼는 트로트의 매력은 대체 뭘까요? 트로트의 매력은 사실은 제가 10대 초중반 때만 하더라도 트로트 하면은 아줌마 아저씨들이나 부르는 약간 이런 친구들이 노래방 가면 제가 노래만 불렀다 하면 살짝 뽕필이 난다고 해서 싫어했거든요, 제 스스로가. 왜냐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부르는 거라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도 내 목소리를 숨기고 살았었는데 트로트 오디션이 엄청 붐하던 시절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때 트로트가 붐하고 나서 젊은 친구들도 트로트를 알게 되고 맞아요. 어딜 다 가나 트로트를 부르고 즐거워하니까 그럼 나도 불러볼까 해가지고 트로트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트로트에 대해 너무 자신감 있게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하는 것만 봐도 흥이 넘치는 여성이구나. 근데 오늘 노래 준비했죠? 그럼요. 어떤 거예요? 가수가 여기 오는데 노래를 안 네. 부르면 하니까 첫 번째 곡으로는 네. 제 노래인 국가대표를 준비했어요. 많은 팬분들이 또 이 노래 꼭 들려달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네. 국가대표 박수로 청합니다. 그대가 국가대표야 그대가 대표야 나의 대표야 환상의 최고 나의 대표야 바람이 불어도 눈비가 내려도 우산이 되어주던 내 생에 하나뿐인 둘도 없는 내 편 그대가 나의 최고 대표야 사랑의 말이 차이져서 조금 말을 못해도 깊은 정 하나도 살아요 그대가 나의 최고 사랑하는 나의 최고 그대가 국가대표야 그대가 국가대표야 그대가 대표야 나의 대표야 환상의 최고 나의 대표야 바람이 불어도 눈비가 내려도 우산이 되어주던 내 생에 하나뿐인 둘도 없는 내 편 그대가 나의 최고 대표야 사랑의 말이 차이져서 조금 말을 못해도 깊은 정 하나도 살아요 그대가 나의 최고
잘하는데 이렇게 뭐 춤도 잘 추고 야 정말 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야, 소연 씨 무대 너무 잘 봤고요. 소연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은영 씨가 이번에도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트롯 아이돌을 뛰어넘어가지고요 트롯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우리 김소연 씨의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인생 여정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김소연의 일편단심 트로트 인생을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한인 노래 대회입니다. 오. 한인 노래들. 노래대회. 예. 그게 뭐죠? 저 경연 프로그램으로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전에 있었던 건가요? 그쵸.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사실은 한인회 아시죠? 네. 외국에 가면은 한인회 분들이 모여가지고 축제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우연치 않게 노래 자랑을 했는데 아, 노래 중학교 때 호주 연수 가셨다고. 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졸업하자. 고등학교 직전에 잠깐 영어 좀 하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가수 할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 성격은 똑같았어요. 하라면 오케이 내가 하지 뭐 약간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즉석으로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 2등, 3등을 선발하기에 지원자가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더 나올 사람 해가지고 3명만 더 봤는데요. 근데 제가 이 상태로 안 하고 한국을 돌아간다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니면 여기 내가 아니면 누가 해 하고 가서 적었는데 그때 너무 즉석으로 한 거라서 제가 그때 당시 아는 트로트라고는 한두 곡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는 곡 한 곡인 주현미 선생님의 짝사랑을 부르게 되었는데 거기를 부르게 됐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1등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때도 실력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냥 나갔는데 1등을 할 정도로. 근데 그때 부른 노래가 그 주현미 선생님 짝사랑. 네, 맞아요. 혹시 조금만 들어볼 수 너무 있어요?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럼 조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사랑인가 봐. 자, 이렇게 해서 호주 한인들의 그냥 혼을 쏙 빼놨네. 그럼 여기서 야 이거 내가 확실히 재주도 있고 끼도 있구나. 나 가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당시까지는 그냥 1등을 하고 그 상황에서 그냥 해피하고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가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경영 프로그램을 나가서 내가 가수를 해야 되겠다 싶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고 있는 트로트 아이돌로 불리고 있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 동요 신동으로 불렸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신동이라는 단어가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나 붙여주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린이였는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어릴 때 이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너무 귀엽습니다. 예뻐라. 예뻐라. 얘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데요? 네. 근데 저렇게 어린 나이에 동요를 대체 어느 정도나 잘 불렸던 겁니까? 동요 어디 나가면 다 상은 휩쓴 정도로. 네, 왜냐면 사실은 제가 트로트 때보다 동요에 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교내 대회에서도 항상 나가면 맨 처음에 나가는데 금상 받고 대상 받고 대상 받고 그냥 제가 나가면 다 대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동요에 좀 소질이 있네. 이 정도는 스스로도 조금 알고 있었어요. 동요 지금 기억나는 거 있어요? 동요요? 네, 동요 불렀던 거. 우리 뭐 어젯밤 꿈속에 나를 달고 구름보다 이런 거 기억나거든. 네, 동요 대회 때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있다면 파란 물 속에서 보는 하늘은 요술도하지 이러면서 그냥 맑은 음색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거를 살짝 꺾어줄 수 있어요? 바람
물 속에서 보는 하늘은 요술도 하지. 야, 대단해요. 아니 외모만 보면 꼭 퍼포먼스로 승부할 것 같은데 댄스로 승부할 것 같은데 진짜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와. 근데 이런 끼는 부모님 중에 누굴 좀 닮아야 되지 않나? 이 타고난 끼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아니시고요. 엄마가 저랑 비슷하시고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고 애교가 넘치세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 확신이 갑자기 들었는데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소연 씨 팬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야, 이 끼와 매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좋아요. 저기 자리 꽉 채워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소연 씨의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은영 씨.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동요는 동요가 아니었고 제가 불렀던 동요는 동요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동요도 국가대표 우리 김소연 씨의 일편단심 트로트 인생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바로 나이야 가라입니다. 와, 나이아가라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나이아가라가요. 이게 또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김소연 씨가 2020년에 5년 전에 이 트로트 경연에 나가서 김용임 씨의 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이 나이아가라 노래가요. 김용임 씨 노래는 맞는데 하춘아 씨한테 똑같은 제목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김용임 씨 콘서트 갔다 들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선배랑 또 제목이 같으면 안 되니까 오늘이 젊은 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그러니까 나이야 가라. 이런 뜻으로 오늘이 젊은 날로 제목을 변경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목을 변경해서 그런가? 되게 좋은 노래인데 그다지 그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10대 김소연 씨가 이 경연대회에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조회수 찾아보면 1,700만 뷰. 와, 대단하죠. 정말 이 엄청난 무대로 큰 사랑 받았습니다. 네, 그때 정말 엄청난 관심과 주목 또 사랑을 받았을 네.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또 신선한 충격 그리고 당황하셨다고 물어봤는데 말하셨는데 스스로 제가 제일 당황했어요.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는 그냥 나가서 이제 교복 입고 상큼하게 부르는 게 단데 너무 모두가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더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이제 심사위원 중에 박할린 선생님이 맞아요. 있었죠. 네. 심사평을 또 굉장히 좋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 기억에 잊혀지지가 않는 게 이거 소속사 없으면 내가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이런 말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특급 칭찬이었었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죠. 자,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또 그걸 보고 있는 부모님이나 아는 분들은 막 야, 어떡하지? 제가 여기서 너무 오버하면 어떡하지? 저희 아버지세요. 어땠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주변 분들은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막 푹푹 밀어주시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빠는 제가 거기 나간다고 했을 때부터 썩 나서는 건 하지 말지. 조용히. 왜냐면 제 성격이 어릴 때부터 엄청 쾌활하고 밝았던 걸 아니까 아빠는 항상 컴다운, 진정하고 예의 바르고 조신하게를 항상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더 튀는 행동을 오디션을 나간다고 하니까 저 못 나가게 하셨었거든요. 처음에. 그랬는데 예선이 됐다고 하니까 뭐 그래 나가봐라 뭐 해봤자 1라운드는 올라가겠냐 이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너무 갑자기 많은 관심을 받으니까 아버지도 당황하셔가지고 쟤 이제 어떡하냐 이제 나가버려가지고 어떡하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좋아하시죠? 어머니. 지금은 그때 포기하시고 나서는 같이 우리 팬분들과 응원해주시기도 하고 열심히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김소연 씨를 세상에 알린 곡이고 무대죠. 김소연 씨가 부르는 오늘이 젊은 날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선생님이란 다 그렇지. 청춘엔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참 때란 걸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아니 진짜 이 아침에 라이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근데 어려서부터 노래는 워낙에 잘했는데 네. 이렇게 꺾기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보이스 트레이닝을 따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타고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 살짝의 꺾기 그런 게 너무 싫었었어요. 너무 싫었어서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많이 해도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되나 보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야,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팬분들이 지금 넋을 잃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우리 행사장에서는 거리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우리 팬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거기다가. 저도 막 엄마 미소로 보게 되고 트로트계 아이유 저는 사실 이제 그동안 무대로 봤을 때는 예쁘긴 하고 아이돌 느낌은 있는데 아이유 했는데 오늘 봤더니 진짜 이 외모 이 보조개 아이유네요. 야, 진짜 아니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너무 무대 이뻐. 영상을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고 거기에다가 그 달린 댓글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이거 한번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댓글에서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는 아주 행복한 영상입니다. 아니 1500번 들어도 너무 상큼함. 아주 그냥 무대 위에 조각 얼음 둥둥 띄어 마시는 그런 청량 음료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여기 네. 계신 분들의 마음인 것 같은데 아니 개그맨들도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막 무대에 서려면 표정 연습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니 지금 무대 매너를 보니까 남다른 무대 매너를 또 갖고 계신데 이런 것도 뭐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연습이라기보단 제가 그냥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막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있으면 나 좀 찍어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저도 약간 찍히는 거죠. 맞아요. 제가 찍는 것보다 네. 찍히는 걸 좋아해서 제 친한 친구들은 거의 다 사진 작가로 활동해도 될 정도로 제 취미가 사실은 예쁜 곳 가서 예쁜 배경과 나랑 같이 사진 찍기가 제 취미거든요. 그만큼 사진을 찍고 카메라 앞에서 서는 걸 원래 어릴 때부터 엄마가 사진 찍는다면 하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었는데 돌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 돌 사진을 찍어주신 카메라맨께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끝낸 애기는 처음이라고. 그치, 울거나 하시고는. 딴 데 보거나 막 이런. 맞아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연예 팔자네. 아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야 네, 대단합니다. 김소연 씨가 또 표정이 얼마나 상큼한지 인간 비타민으로 또 불리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비타민 맞죠? 예예예. 표정 연기가 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사로서 이 기사를 쓰다 보면 제목에다가 갖다 붙이는 말이 또 있습니다. CF 퀸 되겠네 이런 얘기 꼭 쓰거든요. 혹시 꼭 찍어보고 싶은 이 광고 이 아이템 쪽이 좀 있을까요? 뭐만 다 한다면 다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래도 굳이 하나만 꼽자면 제가 사실은 가수분들 다 피부 좋으시지만 제가 워낙 좀 피부가 좋아요. 꿀 피부예요, 아주 꿀광. 근데 사실 화장을 안 한 게 더 피부가 좋을 정도로 피부가 조금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엄마 아빠가 피부가 좋아서 제가 피부가 좋은데요. 그래서 하나를 노린다면 피부 화장품?
화장품. 아니 뭐 많이 와. 프로트 스타들이 화장품 광고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광고주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광이 제가 볼 때는 화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타고난 거라서. 자연광. 혹시 카메라 보면서 한번 광고처럼 오. 포즈 한번 취해줄 수 있을까요? 와. 감독님 찍어주세요. 이렇게 입고 화장품. 어머, 바로 포즈가 이렇게 나온다. 어머.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해도 이뻐요. 죄송합니다. 아니, 연기를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경연 프로그램이 한 번이 아니고 2번을 경연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첫 경연 프로에서 2등이라는 너무 운이 좋게도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얻게 돼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겹치고 하다 보니까 공연도 못하고 이제 그쵸. 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약간의 걱정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방송이나 무대 못 서는 동안 우리 팬분들이 딴 데로 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 잊혀지면 어떡하지? 대중분들께.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가수를 앨범을 내고 하게 되면서 한 번은 했지만 2번은 못할 게 어딨어요. 그냥 한 번 더 해보면 되지 뭐 하고 한 번 더 나갔는데 살짝의 부담감이 있었던 거는 2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더 잘하는 모습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살짝의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해서 탑7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이쯤에서 또 제가 이렇게 대단한 우리 김소연 씨의 일편단심 트로트 인생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트로트계의 대모시죠. 김연자 선생님입니다. 오. 김연자 씨가 세 번째.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제 트로트 롤모델이 김연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가 김연자 선생님이라고 띵 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최근에 김수현 씨가 이 성공한 덕후라고 그러나요? 성덕? 맞아요. 아주 소원을 이루셨어요. 뭐냐면 김연자 씨랑 함께 나란히 이 대전 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두 분이 같은 소속사로 한솥밥도 먹게 되셨다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김연자 씨의 이 김연자 선생님의 이 에너지가 이 웬만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어떤 이 뭐 쾌활함, 발랄함, 인간 비타민 같은 그리고 가창력 지금 너무 좋은데 이제 점점 또 나이 먹을수록 김연자 쌤처럼 어디 막 마이크 이만큼 떨어졌다 잡고 해도 네.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정말 거의 뭐 이거 도플갱어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또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기자와 연예인으로서 보는 거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김소연 씨가 보는 선배 김연자 씨는 어떤 분인가요? 제가 연자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은 그 이유도 어린 나이에 데뷔하셨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데뷔하시고 지금 이 연세가 되신 나이까지 솔직히 노래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 목 관리를 항상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에 플러스 연습을 정말 많이 하세요. 선생님이 그 정도 가수면 그런 중년 가수면 연습 조금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차에서도 연습하시고 항상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에 너무 존경스럽다. 그리고 하나 더 있자면 트로트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장르도 다 섭렵하시는 그런 선배님의 모습을 보고 롤모델이다,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김연 선생님을 딱 했는데 운이 좋은 건가 이게 어떤 운명인 건가 말씀하신 대로 같은 소속사가 되고 또 대전경찰청 홍보대사까지 같이 하게 돼서 진짜 성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소연 씨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영상 편지를 남긴 분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보시죠.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이재용 씨, 장혜인 씨, 안녕하세요. 가수 김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제가 사랑하고 정말 귀여워하는 후배 가수 소연이가 스튜디오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소연이가 데뷔 때부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요. 근데 그 소연이가 저를 롤모델로 삼았다니 정말 저는 고맙고요. 또 행복합니다.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우리 소연이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소연아, 너는 좋은 노래 많이 불러서 여러분들 꼭 사랑받고 정말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길 바래. 행복한 아침 파이팅! 김소연 파이팅! 간단하게 선배님한테 한 말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제가 김현정 선생님을 롤모델로 찍어서 이렇게 롤모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렇게 영상 편지를 해주시다니 정말 살짝 감동. 원래 안 받는 타입인데 진짜 감동이에요, 선배님. 제가 앞으로도 잘하고 열심히 노래 부르는 유명한 후배 가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처럼 국가대표 될 것 같아요. 김소연 씨 앞으로 활동 계획 또 이루고 싶은 꿈 뭐 이런 거 좀 듣고 싶네요.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죠. 금방이네. 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연자 선생님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대중분들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수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팬분들 항상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는 트로트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팬분들 중에서는 대표로 누구 네. 한 사람이 뭐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소연을 네. 나는 이래서 좋아한다. 네,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만능 트롯골 김소연님 늘 함께 소연성 씨가 함께하겠습니다. 늘 같이 다니는 든든한 응원군들이 있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제가 뒤에서 대기하는데 진짜 막 신발까지 핑크색이고 모자도 핑크색이고 막 이래. 제가 팬덤 색이 핑크색이라 죄송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김소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나는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지금 서울 상암동에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도 비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강원 철원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중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중부지방 대부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한낮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수폭이 좁고 동서로 길어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텐데요. 특히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많게는 7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내리는 자세한 양 보시면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150mm 이상, 호남에 120mm 이상, 그 밖에 서울과 충청, 영남 지역에는 100mm 안팎으로 전국에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하천 접근은 되도록 자제하시고요. 침수 피해 지역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고요. 광주는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내일 열대야는 해소되겠지만 비가 그친 뒤 한낮에는 다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습하긴 했지만 바람이 저녁 때 산책하는데 시원하더라고요. 네, 아마 오늘은 비 오는 거죠? 오늘도 비슷하잖아요. 네. 기온은 비슷한데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너의 세상 Save next 채널